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아프간은 그야말로 대혼란 상태이고요. 인권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우려가 큰데 오늘은 경제적 차원에서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 또 우리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 이런 쪽으로 좀 방향 잡아보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일단 틈새를 먼저 파고드는군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의 경제, 외교 이런 거를 위해서 접촉을 좀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중국이 19일에 우선은 일단 시진핑 주석하고 그다음에 왕이 외교부장이 네. 이 1대1로 하고자 하는 각각 국가들의 이제 각각 접촉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먼저 시진핑 주석이 접촉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하고 터키 쪽으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중국의 움직임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 남중국해 쪽이 많이 봉쇄가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중국의 움직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육로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를 통해 빠져나간 이 1대1로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쪽에 있는 중동 국가들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이제 협력해서 1대1로를 공동 건설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은 특히 이제 일일 거의 1,000만 배럴 정도의 소비량의 원유를 항상 수입을 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항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서는 중국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키스탄하고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역시 이제 또 미국은 좀 여기에 반발하고 또 이에 대해서 좀 제재를 넣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현재 이 중국이 파키스탄하고 터키에다가 이제 특히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요청을 한 게,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바로 옆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터키 같은 경우는 바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역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사실 아프간 쪽에서의 정치,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사실은 이슬람 세력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 그 문제를 풀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죠. 아프간을 포함해서 지금 터키 얘기도 하셨고 이란 얘기도 하셨는데 이들 중동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중동의 자원은 전통적으로 과거는 석유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석유 말고 최근에 이제 이 지역적 중요성이나 또 보유자원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중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조금 영역을 넓혀가지고 북아프리카하고 그다음에 네. 옆으로 이제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일단은 생각을 좀 더 넓혀야 되는 상황에 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이란 북부,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북부,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이제 우즈벡 이런 나라들. 네, 이 스탄자 붙은 그런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나라들에 보면은 히토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2차 전지가 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히토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개발하려는 게 이제 앞으로 좀 더 커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을 이제 아랍어로는 칼리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칼리지는 석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시추 시설하고 정유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탄소에 대한 이런 쉽게 얘기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의 중동 지역의 산업을 끌어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요 축이 이제 이런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서서히 옮겨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동이란 단어는 유럽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네 동쪽에 있는 나라고 중동이라고 사실 얘기한 거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얘기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 그냥 중앙아시아 쪽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석유보다 이제 히토류나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에 관련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또 그 틈을 지금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또 미중 무역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 혹은 이제 긴장 지역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도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랬고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 중앙아시아 아프간도 사실 미국이 빈라덴 잡으로 들어간 거지만 사실 중국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었잖아요. 네, 옆에서. 처음에는 네. 이제 아프간은 그 빈라덴을 잡으러 들어갔는데 빈라덴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걸로 네. 이제 방침이 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는 일단 러시아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마지노선은 일단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보셔야 되는 그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중국이 결국은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개국하고 굉장히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중국이 앞으로 이제 그 1대1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4개 국가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나라들이 서로 사이가 지금 안 좋거든요, 서로.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터키 같은 경우는 수니파 이슬람이고 그래서 이 둘이 일단 사이가 벌써 안 좋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다른 이란이나 이쪽하고 또 역시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은데다가 둘 다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핵은 이제 거의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건데 이제 지도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요 지도에서 이제 중국이 저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요 화살표를 따라가지고 요 나라들을 거쳐가게 되면은 지중해로 나가고 유럽으로 나갑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나라들이 접경 지역을 딱 따라가지고서는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지중해하고 흑해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남중국해가 사실 미국의 함대에 의해 가지고 거의 대충 봉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으니 그러면은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에즈 운하까지도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 해서 이런 거를 이제 구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프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아니라 뭐 중앙아시아, 뭐 중동 이런 쪽 우리도 이제 과거엔 중동에서 오일머니들을 많이 벌어오고 건설도 플랜트 많이 했는데요. 중국이 그런 쪽으로 치고 나오게 되면 중국하고의 또 기회도 있겠지만 경쟁이 격화돼서 국내 업체 건설이나 석유화학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던 때 그냥 중동 건설 들어갔던 때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들어갔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10년도 초반까지 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분야가 어디냐면 일반적인 건설 분야하고 그러니까 주택 건설이죠. 주택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저기술이 필요한 플랜트, 소형이나 저기술 플랜트 쪽으로는 이제 그런 이 저가로 해가지고서는 수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형 공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 왔는데 여기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쪽에서 자국민들이 값싼 노동력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중국인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임금이 쌌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동지배형으로 들어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많이 늘린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아직까지 대규모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그 플랜트나 발전소 같은 경우는 여전히 품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수주 증가는 아직까지 좀 미약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도 좀 더 고부가 가치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현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경제적 측면에서 그러면 아프간에도 뭐 히토류, 리튬이 뭐 엄청 묻혀 있다면서요. 1조 달러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하고의 협력 가능성, 또 이란도 그렇고요. 이런 중요한 자원들이 사실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주는 이제 서방 세계하고의 협력,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가장 중동에서 못 믿을 단체 세계가 알카에다하고 탈레반하고 그다음에 IS인데 얘네들이 일단 돈 떼어 먹는 건 기본이고 IS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거는 그 상종하면 안 되는 집단이거든요. 원래 어떤 정식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탈레반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어떤
대외적으로는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 미국은 아예 안 들어올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하기 힘드니까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이제 리튬 광을 개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도로를 닦고 뭐 하고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수도,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통신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그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게 얘네들이 마음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중국하고 이제 다시 연결이 되거나 러시아하고 등 연결이 됐을 때 이게 우리가 그거를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르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쉽지 않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협력이 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는 좀 물밑에서 추진은 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구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에 아프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또 중동 경제 상황들, 우리 경제 협력 가능성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